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노후 자산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4, 5억 정도가 대한민국의 평균 자산이라고 할 때 대부분이 60, 70 세대 분들은 부동산에 이 대부분 자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가거주 비율을 보면 70% 후반이고 그냥 간략하게 이제 반올림해서 80%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원금 이자를 다 갚은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때쯤 나이가 되시면 70대가 됐을 때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접어야 되고 이제 체력이나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제 완전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소득이 끊기는 70대의 삶은 현역 때 얼마나 통장 관리를 잘 해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편안한 70대를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말년에 나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는 이런 기후동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창출 가능한 자산들입니다. 그렇다면 70대에는 저축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평균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에 이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70대 가구분들의 금융자산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국 고령세대의 부동산 편식이 확실히 주요국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이고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8%의 부동산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38%의 부동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훨씬 높은 편이고요.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사실 그 6070 이 어르신분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수를 넓혀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 부동산의 이 전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런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중산층이 된 가정일수록 부동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노년 가정에 돈맥경화에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노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의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괴로워지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제 좀 평수를 낮춰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깔고 앉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70대의 냉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물론 이 주택연금으로 해서 돈을 계속 받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70대 고령 가구의 42%의 저축액을 보면 1,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저축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한 22.3%로 나타났고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저축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셈이고요. 저축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2.3%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금융자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재산이 1,0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포함했을 때 수억 원대의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통계청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4억 5,36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팔리는 지역의 땅과 빌라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만 하는 빨대에 꽂힌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연구에서 보면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부분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데 노후 생활비를 이 금융 포트폴리오에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저성장이나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트렌드를 고려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자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우선해야 한다고 이미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옆 나라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일본은 한국처럼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쏠려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이 알아서 우리 집 재산을 증식해줬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데, 확실히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었잖아요. 그런 일본 고령자분들은 현금을 더 선호하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비슷한 길을 좀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2021년 기준만 해서 일본의 전체 금융자산의 57%, 625조 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의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금융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일본 이제 금융홍보중앙위원회에 따르면 70대 가구가 46%는 저축 금액이 1000만 엔, 한 9천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100만 엔 미만인 가구도 25%에 달해서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9천만 원 이상을 넘게 저축한 이렇게 보유한 고령 가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70대 분들은 한국 은퇴자들만큼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고민이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좀 더 잘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데 더 관심을 갖는 편이고요. 건강만 허락된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사회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다양한 지역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 나만의 취미를 찾는 데에도 열심입니다. 이제 뭐 한국의 6, 70대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이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이 통계를 종합해 보면 노년층의 노동 지속은 활동 욕구라기보다는 소득 보전 필요에 의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현금이 많이 없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금융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연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생활하기엔 너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단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고용률을 보면 60대 후반과 70대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으로 보면 60에서 64세 고용률이 한 60% 안팎이고, 65세, 69세에서도 40%대,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도 20% 안팎으로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건강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공적연금으로만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고요. 소득 구조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 70대 상당수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사각지대에 있고 수급액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급액이 월 6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금액만으로 주거비나 의료비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제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게 월에 최대 약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율이 40% 안팎에 달한다는 통계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게 노인 2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요.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이 사실상 생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하나의 특징은 일자리의 어떤 퀄러티인데, 60, 70대 분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당연히 단순 노무나 경비나 청소, 배달, 농업, 자영업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 단기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 축적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구조와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한 자가거주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 이제 20, 30%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고요. 특히 자영업의 실패나 부동산을 갖지 못한 상태, 퇴직금을 소진하는 이 사례에서는 노년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한국의 60, 70대가 계속 일하는 현상은 건강의 수명 연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고요. 불충분한 연금과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이 자산 격차와 의료비가 계속 부담되고 자녀의 어떤 부양 관행이 악화되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년기에 안정적 현금 흐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0, 70대 퇴직 후 노후 자산에 대한 현실과 거기에 따라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